신명도 위태? 새누리당 비박계의 개혁보수신당 창당 임박했습니다. 원내 교섭단체 구성은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제3당까지 등극할 수 있을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원래 21일까지만 해도 35명이 탈당을 결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고 결행 이틀을 남겨두고 의원들의 입장이 조금씩 갈리고 있습니다. 보시죠. 자, 비박 35인 탈당 행렬 주춤입니다. 한 일간지가 조사를 했는데요. 보시면 강길부, 박순자, 장제원, 윤환홍 의원이 탈당을 하겠다더니 잠깐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고 심재철, 강석호 의원은 당장 27일에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입장이 바뀔 수가 있을까요? 친박의 그 적극적인 대응, 몸보이 대응이요? 시작되었다. 일단 비상대책위원장에 그 유신독재 반대 운동을 했고 반박근혜 진영의 유명한 재야 인사인 임명진 목사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한 게 눈길을 끌고요. 또 하나는 아마도 이완영 국조위원 그 간사감 위원을 윤리위원회에 해부하겠다는 등 강경도 일변도를 하면서 아마도 탈당한 35인에 대해서도 아마 맨투맨 적극적 대응을 통해서 탈당자 수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박계 스스로도 아마도 이번 달 말에 있는 탈당에는 한 30여 명 정도가 1차적으로 탈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요. 그때 이제 비상시국회에서 딱 명단 받고 35명 넘어. 우리 탈당할 거야. 딱 그러지 않고 탈당계도 받아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때 탈당 딱 하면 되지. 왜 27일 이 크리스마스 지나고 주말을 지나는 이 시간을 뒀을까요? 이게 뭐 나름 뭐 마른 지역 여론을 수렴한다고 하지만 그 텀을 둠으로써 친박계 어떤 뭐 공세라든지 회유 이거가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를 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굉장히 전략적 미스라 봅니다. 이게 정치라는 게 결국은 해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지난번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때 이제 분화될 때도 보면 그때 당시에 뭐 박영선 의원 탈당한다고 다들 이제 확정했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 전 대표가 쓴 카드가 뭡니까? 바로 김종인 대표를 영입해버리지 않습니까? 영입해버리면서 결국은 탈당 상황이 주춤해버리면서 결국은 사태가 보면 국민의당이 예전 생각보다 못하게 지금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국회의원들은 또 지역 여론이라든지 또 이게 하루가 지나면요. 자꾸 나면 또 달라집니다. 생각이. 과연 내가 지금 탈당하는 게 나한테 유리할 거냐, 불리할 거냐. 왜냐하면 또 지역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전화를 해서 탈당하지 마라 뭐 하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압박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이렇게 나오는 것도 보면 원래 이제 강길부, 박순자 이런 양반들도 보면 이제 지역 내려가 보면 또 지역계 뭐 기초의원들, 그다음에 시도의원들 또 다들 난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이용에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탈당이라는 게 특히 여당이지 않습니까? 야당 같으면 또 괜찮지만 여당 같은 경우는 이게 여러 가지 고려할 때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딱 시작했으면 그냥 그때 끝내셔야 되는데 조금 주춤하면서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요일 말씀드린 게 아니 뭐 의원들이 그 당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역 내려가서 우리 당원들도 만나고 말이야. 당원들 내가 설득해야지. 이랬는데 이 설득을 당한 것 같은 거죠. 심재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역에서 불과자들 매듭 짓고 행보 취할 것.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 이분은 김무성 대표의 전 대표 최측근 아닙니까? 고등학교 후배예요. 지역 여론 등 여러 가지 고려할 때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역을 내려간 게 이게 일종의 핑계를 위해서 내려간 거 아닌가, 시간을 둔 거 아닌가, 그런 제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고,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이제 새누리당 원외위원장 이렇게 좀 만나서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새누리당 당원 자체가 약간 지금 웰빙이에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생각은 뭐 이렇게 빨리 갈 필요가 뭐 있어. 나중에 그냥 어디 뭐 반기문 총장이 어디 들어간다고 하면 그 당에 그냥 나중에라도 같이 가면 되지 뭐 지금부터 이렇게 빨리 갈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당원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이 현역 의원들이나 지금 원외위원장들도 아니 뭐 나중에 그 반기문 사무총장 움직이는 거 봐서 그래서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 우선 이 개혁보수신당을 만들다고 해놓고 지금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그 전 원내대표 간에 약간 좀 결이 다른 얘기를 자꾸 하고 조금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 개혁보수신당은 과연 그 순항을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정말 개혁보수신당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들어오는 건 맞나 하는 이런 부분이 좀 유동적이에요. 그러니까 개혁보수신당이 뚜렷한 비전이나 대권 후보 같은 걸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마 약간 시간을 좀 두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결국은 이거의 판가름은 반기문 사무총장이 귀국을 해서 본인이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를 놓고
새누리당 나머지 다른 의원들이 상당한 정도가 지금 진로를 결정하지 않겠는가?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 탈당과 신당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키를 쥐고 있는데요. 자, 유엔 사무총장은 이미 대선에 출마를 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이냐? 새누리당을 갈 것이냐? 제3지대로 갈 것이냐? 신당을 갈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반 총장과 굉장히 가까운 충청 의원이죠. 바로 정진석 새누리당 의원은 충청권 의원들 상당수가 뜻을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새누리당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주영 의원은 반 총장을 중심으로 보수 대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생각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데, 자, 이 사람들은 그렇다면 새누리당이 바뀌면 반 총장이 이쪽으로도 올 수 있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걸까요? 신당이 아닌. 제 생각에는 일단 반기문 총장님의 뭐 성향이나 이런 게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오랜 시간 관료로 있었던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광야에서 무소속으로 제3의 어떤 뭐 세력이나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식의 접근은 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새누리당은 바보가 아닌 이상 오자마자 친박계로 돼 있는 새누리당과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 순간 아마 뭐 지지율이 많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닐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결국 그래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1순위로 손을 잡을 수 있는 세력은 어쨌든 비박계의 신당일 가능성이 좀 높고요. 다만 그 비박계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활로들도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늘도 피해갈 수 없는 OX 간단하게 하나 빨리 가볼게요. 그럼 문제 나갑니다. 지금 방금 뭐 우리 강현재 부대변도 언급을 잠깐 주셨는데, 그럼 이 개혁 보수 신당이 탄생한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개혁 보수 신당에 온다면 O, 아니면 X. 뭐 X에는 독자 노선도 있고 친박 새누리당도 있고 국민의당도 있고 뭐 많습니다. 세 분 O, X. 전략적으로 X 하신 것 같은데 왠지 느낌에. 예. 네. 발언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저도 뭐 사실은 비박 신당이 개혁 보수 신당이 반기문 신당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반기문이라면 어떻게 할까 고민해 봤더니 지금 현재 새누리당을 가면 추대할 수 있습니다. 마땅한 대통령 후보가 없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있잖아요. 아니 지금 현재 지금 새누리당. 지금 새누리당. 예. 그리고 혼자 추대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가 되기에는 새누리당이 훨씬 낫고 비박 신당을 가면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오세훈 소장파들과 경선을 해야 되는 그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월하게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을 선택할 것 같고 대통령 후보도 되기 어렵지만 대통령 되기만 하면 대통령이 좀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건 비박신당이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일단 새누리당을 선택하는 게 좋은데, 특히 이번에 발표한 임명진 목사가 아니라 그 비자금 35만 불 박연차 23만 불인가요? 그 문제가 터지는 걸 보면서 이게 과연 누가 했을까? 이거 과연 그 언론이 했을까? 비박이 했을까? 아니면 친박이 못 나가게 난 너의 카드를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친박이 주도하는 새누리당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아진 건 아닌가 지금. 왠지 민주당의 전략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오를 하신 이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게 결국 선거라는 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어떤 심판의 대상이 있으면 선거라는 게 참 쉽습니다. 상대방으로 볼 때는. 왜냐하면 지금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적 입장에 문재인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 보면 심판의 대상이 누굽니까? 새누리당이잖아요. 그럼 거기 있으면 명백해져요. 근데 만약에 심판의 대상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 지지자들이 보면 반기문을 찍을 것인가 아니면 새누리당을 찍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도덕적으로 보면 참 이렇게 대통령이 뭐 많은 못한 짓을 했는데 거기다 표를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반기문을 찍을 때는 뭔가 보상 심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은 좀 다른 측면이 있고, 그렇다면 결국은 반기문 총장도 저는 그런 전략을 충분히 이해할 거라 봅니다.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땐 갈 데는 없습니다. 바로 비박신당밖에 저는 갈 데가 없다고 봅니다. 비박개혁신당이 닻을 올리기는 올릴 것 같습니다. 비박개혁신당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최순실 사태를 유발한 데 대한 공동 책임자로서 명백한 반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왜 본인들이 진정한 보수고 개혁적 보수인지, 과연 올바른 보수의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